자, 그리고 또 홍장원, 윤석열 측이 우겨서 2번 부른 거 아닙니까?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홍장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걸 텐데 뭔가 한 방 있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홍장원 차장은 또 메모를 들고 와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박따박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김영도 재판관이 이 대목은 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짚는 대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측은 본전도 못 건졌어요. 자, 항상 그래왔지만 김영도 재판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지난번 나왔을 때 못 물어본 걸 물어본 거예요. 자, 봅시다. 증인은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총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입니다. 언젠가요? 제가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4번 정도는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문가 그룹의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가 됐으니까 한 6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조태현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고요. 통화 내용 자체도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냥 봤지 비상경험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23시 30분에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조태현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국정원장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태현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조태현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6번 만났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력이 참 좋아요. 보면 그걸 묻는 이유가 대통령이 잘 아냐. 왜냐하면 국정원장 있는데 왜 당신한테 직접 전화했냐. 네. 이거 물을 수 있는 대목이죠. 홍 전 차장도 윤석열에게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2번이나 그날 통화한 기록은 있고. 자, 그래서 묻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데 자신은 그 이유를 모르죠. 당연히. 그건 윤석열 마음이니까. 저는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정하냐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외교관 특유의 이도 저도 아닌 게 있어요. 정치인 체포 같은 거친 액션은 망설일 수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이번에 투입된 707 중대장 출신이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블랙을 했거든요. 특히 계엄 핵심 부대였던 체포주 운영한 방첩사 네. 사령관 선후배란 말이죠. 그 직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작전하면서 김태하고 호흡을 맞췄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런 일에는 홍장원 차장이 더 적입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는가. 완전 오판이죠. 그날 윤석열의 판단 중에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서는 천만다행입니다. 예. 모든 결정이 다 틀려갔어요.
자, 그리고 또 메모 신빙성을 하도 공격을 하니까 메모 원본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네. 또 한참을 설명합니다. 이것도 보시죠.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이론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명단을 적었습니다.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 2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2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 복기를 시켜봤습니다. 하얀 거는 지운 건데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요거를 작성해서 2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는 이 폐기하게 되고요. 그 3번째 메모를 보고 야, 그 권순위는 2번 썼네. 아예 조국이 빠졌다. 딴지일보 김호준. 이 친구가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성관이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를 파고들어. 파고들 틈이 없어요. 예. 그리고 딴지일보의 비밀도 풀렸어요.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네. 김어준 하니까 딴지일보 생각이 나서 적어놨다. 자, 그러면서 홍장원 차장이 혼자 이제 하나만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 이제 보좌관에게 정서시켜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거 나중에 쓰려고 그렇게 기록했냐고 했더니 정보기관이 나중에 쓰려고 그걸 꼭 기록합니까? 그렇게 답변했죠. 예. 여기 대해서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이제 홍장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발언을 한참 하거든요. 횡설수설 해요. 횡설수설 하는데 자, 긴 버전은 볼 필요가 없고 짧은 버전으로 저희가 핵심만 요약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공작이고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목을 봅시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이유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한참 떠들어요. 저것도 알아먹게 주어수를 저희가 갖다 잘 붙여놓은 건데 한마디로 공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이 말로 지금 해결이 됩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게 확인이 됐고 홍장원이 여인에게 전화해서 명단을 받은 게 확인이 됐고 그 명단과 방첩사령부에 있는 명단이 지금 같은데 네. 저런 말로 해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정치인 동향 파악을 왜요?
위치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때 꽃배달 시킬 겁니까? 갑자기 계엄 그 직후에 동향 파악을 왜 하냐고. 그리고 윤석열이 그날 여러 군데 격려를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나중에 격려. 이야기하겠지만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덕분에 뭐 빨리 빨리. 끝난 것 같다 라면서 격려했다고 하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게 네. 이제 먹이는 거라고 네. 했다는 거죠. 탓하는 걸로 느껴져서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예. 위치 파악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했거든요. 자, 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러다가 갑자기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문자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홍정원 전 차장이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끝장 나가지고 떨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홍정원 전 차장이란 사람의 면모가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되는데 뉴스공장 고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저분 훌륭한데. 조선일보 계속 많이 보신다고 하시던데. 예. 조선일보를 2대째 보신다고. 네. 그럼 저하고도 상극에 있는데 근데 잘 통할 거거든요. 원래 극과 극은 통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번 다 끝났으니까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지. 할 말이 많은데. 과한 욕심을 버리세요. 과한 욕심을 버리세요.